연구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 일단 사연부터 먼저 듣고 네. 와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연 듣고 오실까요? 같이. 안녕하세요. 저도 고민이 하나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중독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 아마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운동 중독으로 시작됐어요. 그때 거식증도 걸려서 고생 많이 했고 폭식증으로 다시 고생 중입니다. 그래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음식 조절을 못해서 남자친구랑 거의 동거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고민인 것은 바로 성중독이에요. 연애를 하는 와중에도 몰래 여러 남자와 그냥 닥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성관계를 맺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제 본능에 충실하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집중하고 그때의 설렘과 쾌락이란. 문제는 하고 나서입니다. 너무 허무하고 괴로움에 빠져들다가 또 다른 남자를 찾게 돼요. 이게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연 잘 듣고 오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종류는 되게 다양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한 부분에 중독된 것들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요. 그죠? 먹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런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사연 읽으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얘기하고 싶은 것들 있으셔요? 저는 이분이 상담을 꼭 받으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념하에 네.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상담원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네. 물론 상담으로 모든 걸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특히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네. 이렇게 이제 다른 대상을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는 끊을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불특정 다수의 대상들이랑 되니까 이게 좀 위험성도 높잖아요. 그치. 좀 문제가 좀 이제 시급하니까 일단 좀 상담 병원에 와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는 이제 왜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담을 그러니까 상담만으로도 우리가 이 프로세스나 이 기제를 끊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행동을 왜 계속 하게 되는지. 근데 행동을 만약에 내가 섹스하는 게 너무 즐겁다라고 할 경우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설렘도 느끼고 쾌락 그런 즐거움도 있다라고 해서 이 행동 자체가 싫지는 않구나. 근데 끝나고 나서 허무하고 괴롭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하다라는 건 이제 제 생각에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허무한 거는 좀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고 괴로움은 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건가?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의 기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파악이 돼야 그럼 내가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저는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마라 이 얘기보다는 그것 말고 너의 욕구나 그런 걸 충족시키거나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찾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어떤 얘기부터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좀 큰 맥락에서
그 중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러면 음. 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어진 정보는 저희가 요 글 밖에는 없으니까 이 글을 가지고 좀 한번 좀 어떤 마음 상태일까 그래. 요걸 한번 먼저 좀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보면서 예. 요런 마음 상태라면 어떤 좀 대안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쵸. 네,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음. 그 처음에 그러면 이 그 뭐지 지금은 관계 중독이잖아요. 네. 섹스에 이제 많이 빠져 계시는데 그 전에도 그냥 양상만 달랐지 계속 중독됐던 뭐 물질이라든지 다른 행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가 있을까? 중독에 빠져. 네. 그래서 뭐 섭식 문제도 있었고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성으로 오기는 했는데 이게 같은 프로세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어떤 중독이든 네. 되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근본적인 건 채워지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음식 조절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바꾸고 싶어서 남자친구랑 동거도 하고 이렇게 자기도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음식이든 아니면 섹스든 일이든 물질이든 그런 것들로 일시적으로 그거를 채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또다시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이 일, 뭐 일이든 섹스든 음식을 먹는 거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혼자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장모님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특히 섭식과 관련된 문제는 여자들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뭐 정서적인 불편감으로 인해서 음식에 좀 빠져본 적도 있어요? 음식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강물님 내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질문하지 말고. 얘기 나누고 싶어서 우리끼리는 그냥 아니 강민이 얘기를 나누려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하려고 왜? 하니까 내가 어색하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물어보세요. 하세요. 아 이게 연예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좀 있어 보이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MC 그냥 같다, MC. 원래 MC. 남한테 질문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계속 하시잖아요. 공유하려고 나누려고 아 진짜 아니 저는 아니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물어봤지? 뭐에 빠진 적이 있냐 중독된 적이 있냐. 그러니까 내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하나 그랬더니 나는 먹지. 먹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분 좋을 때는 그게 전혀 이렇게 배부를 때는 더 이상 먹지 않는데 기분이 뭔가 울적하다든지 아니 저는 울적할 때보다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니까 막 저거 해야 되는데 뭐 오늘까지 뭘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막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때 싫어하는 사람 만나야 될 때 뭐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먹는 걸로 좀 해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달래주는 자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저가 이제 뭐 가끔씩 그러죠. 아 지금 내가 굉장히 병리적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거구나. 배부른데도 이렇게 먹고 있네. 그때 이제 딱 의식이 들면은 덜 하기는 하는데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조금 충격이 받았던 게 제가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예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어요. 여자 화장실 가면 욱욱 다 이렇게 토하는 소리 진짜 많이 들린다고. 진짜? 거기 무용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게 많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이제 성인이 돼서 더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한 번씩 토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먹고서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그리고 토하고. 그게 여자들한테 특히 있는 게 이제 우리 신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상이 엄격하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러니까 수다를 강물님도 떠네. 중독에 한 분야가 이제 빠져본 음식으로 적이 있었다. 있다, 이제 이렇게. 그때 어땠어요? 근데 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폭식이나 거식증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정도의 배부르다 아니다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내담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어떤 사람한테 나 사실은 뭐 폭식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나도 많이 먹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그 자기가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그 행동의 수준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경계선을 훨씬 더 넘어선다라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부르지만 정말 그러니까 지금 강물님은 배부르면 그만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아예 조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뭐 자신 스스로가 저는 이제 중독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태라면 사실 저희가 좀 느끼고 있는 괴로움보다도 본인이 느끼는 괴로움은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팍 먹을 때나 아니면 마실 때 퓨즈가 나간 상태라고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정신이 나가 있었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기제를 갖고 있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는 게 그러니까 딱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이 이제 아까 스플리 말했거든요. 중독자입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또 그 다음 맥락은 이제 과거에 이제 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무님도 이게 뭘 하지만 뭐가 허전하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게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이 과거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을 좀 제대로 이제 케어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이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좀 뭐 외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좀 그런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대상 항상성, 오브젝트 컨텐시 이제 그걸 이제 그게 사실 우리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엄마라는 이제 표상이 안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좀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좀 자기가 이제 대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게임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게임을 말씀 들어보시면 정말 좀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그것도 체력이 딸려가지고 중독까지는 못 가는 수준이다. 아니 수준이 정말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실력자셨어요. 정말? 이분께서요? 거의 뭐 상위 랭커 이렇게 찍으실 정도의 실력자셨어요. 저가 듣기로는 그것도 체력이 안 돼서 못 갔다고 중독으로. 어렸을 때는 또 체력이 있더니 나도 이제 항상 이렇지 노인 같진 않았죠.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네. 강물님이 막 일을 되게 파이트하게 하잖아요. 네. 약간 이게 게임을 하면 욕심이 생겨. 상대방을 이기고 싶고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승부요? 그 승부욕이도 하고 되게 재밌어. 근데 컴퓨터를 끄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이제 언제 키지 생각하지.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시간에 누가 나를 추월할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생각도 게임하면 되게 재밌어. 근데 이 재밌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 딱히. 그치. 왜? 그럼 엄마가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죠. 왜 공부 안 하냐? 왜 게임만 하냐? 맞아. 그래서 중독 치료 중에 두 가지로 나뉘는 게 그런 것도 있대요. 어떤 한 파트에서는 그거를 금지시키게끔 행동을 안 하게끔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음껏 희망이나 기대. 그러니까 희망이나 기대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술 마시지 마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뭐 내가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미 가족들도 다 떠나고 뭐도 다 끝난 직업도 있고 이러는데 나에게 희망이 뭐가 있다고 내가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돼? 라는 반발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을 끊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끊었을 경우에 다른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고 얘기 나누고 이랬을 경우에 훨씬 더 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엄마가 엄청 화내고 이제 그런 정서가 강렬하게 오잖아요. 물론 그때는 반발심도 당연히 들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막 싸워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엄마가 내가 이걸 했을 때 좀 되게 화나고 속상해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가 이 게임을 하면 되게 즐거운데 내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로 좀 되게 힘들어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느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균열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치.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래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래서 음식과 관련돼서는 남자친구의 도움을 좀 받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걸 오픈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새님이 도움 받은 것처럼 이 분도 그렇게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또 포인트가 또 다른 게 이제 물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러니까 당무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노력을 했죠. 근데 사실 남자친구도 자기 삶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한계가 있고 거기서 여자친구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기대가 또 있을 텐데 그래서 또 좌절되면은 역시 뭐 이런 거 뭐 혼자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좀 힘들어지는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서 이제 종류가 바뀌어지고 이제 성중독으로 넘어오기는 했잖아요. 혹시 그 앞에 우리가 중독이 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세요? 다들? 만약 없으면 진짜 이분이 정말 고민하는 일고 섹스 중독으로 넘어갈까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뭐 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상담을 했던 이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은 처음에는 게임 중독이셨어요. 처음에는 게임 중독에 굉장히 이제 빠져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섹스 중독으로 이제 그 방향에 이제 옮겨가신 분이긴 하셨었는데 사실은 심리적인 마음 상태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할 때도 좀 많이 비슷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효능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게 계속 있어요. 게임은 자극적. 네, 자극적이고 근데 섹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누구와 잡았는데 다른 사람과 자면 또 다른 게 있겠지? 이런 이제 기대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달라봤자 사실 얼마나 다르겠어요. 저희가 뭐 인간의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상상하고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또 막상 하고 나면 새로운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계속 사실은 이런 이상을 계속 좀 쫓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좀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폭식증, 거식증, 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섹스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폭식증, 거식증 알고 있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실제 이미지 상과 자기 실제 모습하고 사실은 불일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섹스 중독도 어찌 보면은 저희가 그 도덕적인 기준을 이제 돼서 더 위험할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 이런 걸 사실 계속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비슷한 이상적인 어떤 것들을 꿈꾸는 그리고 지금 현재와는 다른 것을 계속 꿈꾸는 여기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만약에 섹스를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계속 좋다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행위를 끝나고 났을 때 허무한 마음이랑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연애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남자친구와의 그런 뭐 만족스러운 관계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랑 상관없이 단순히 그런 행위에 막 빠지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저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분이 느끼시는 허무하고 그 괴로운 감정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나도 좀 세세하게 좀 어떤 감정들이 좀 섞여 있는 마음일까? 좀 이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철새님이나 강물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관계의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뭐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함 또는 도덕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불안함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감정들이 사실 섞여 있는 감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허무하다 괴롭다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듣고 나서는 사실은 좀 어떤 감정인지 세세하게 좀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도덕적인 평가에 대한 혹은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사는 게 싫지 않을까요? 근데 싫은 게 내가 어떤 부분이 싫은 건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여자로서 옳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그런 부분에 어떤 기준, 도덕적 기준 물론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딱 단순히 성중독뿐만 아니라 음식 중독, 운동 중독, 음식 중독, 이런 거식증, 뭐 폭식증 이렇게 다양한 중독들을 좀 이렇게 거쳐온 걸 봤을 때 본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괴로움도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지? 난 이런 걸로도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얘기 생각나는데, 그 중학생들, 청소년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우리 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원조 교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청소년 친구들 이제 집 나오거나 뭔가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데리고 와서 얘네들이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애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다시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얘네가 그렇게 다시 나간대요, 여자애들이. 그래서 다시 나가서 원조 교제를 다시 하고 좋아서? 그러니까 걔네한테 물어봤대.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나가서 너가 성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냐 그랬더니, 걔네는 이미 내가 정말 관계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 없이 신체적으로 먼저 느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대화하면서 관계 맺듯이 얘네는 사랑받는다 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자꾸 성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 중독, 뭐 섭식 문제도 그렇지만 이 성 문제도, 섭식도 아까 뭐 수프님이 얘기 다 이제 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진짜 모습이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나의 파괴적인 행동을 다시 또 먹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토하게 되고, 이러면 안 돼, 사랑 못 받지, 이런 느낌 때문에 하고, 또 지금도 연애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정말 정서적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 이 정도로 매력적이지, 나 사랑스럽지 라는 걸 섹스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나. 근데 끝나고 나면 뭐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다고 뭐 섹스를 하고 나서 얼마나 더 이렇게 사랑의 소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장으로만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허무하고 괴로운 감정은 사실은 섹스는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래서 사실 상대편의 감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물님이 얘기한 그런 감정 상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저도 이제 좀 이분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나 이런 그런 즐거움을 이제 어떤 그런 신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좀 먼저 느끼게 되신 그런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느끼고 싶은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통 이제 원나잇 생각하는 이제 남성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관계를 계속 사실 지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지속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당장을 즐기자? 그러니까 정말 한 번 관계가 이제 뭐 성관계를 이제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뭐 남자의 좀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관계에 좀 이렇게 딱 단절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은 워낙 이제 그런 이제 성관계의 과정도 사실은 이제 그 발기가 탁 죽으면 거기에 대한 욕구도 확 사라지고 그치. 스킨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도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욕구가 좀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실 계속 그런 욕구를 좀 채우시기는 좀 어려우시고 그래서 계속 이런 허무함이나 괴로움은 그런 관계의 특성 때문에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얼마나 이렇게 관계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서적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대요. 남녀가 성관계, 신체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호르몬이 분출되는 것 중에서 남자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분출이 되고요. 여자는 더 스킨십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호르몬이 분출이 된대요. 정말 신체적으로도. 근데 남자는 졸음이 오지만 남자 딱 끝이죠. 졸음이 오지만 해결이 정말 이제 끝났다. 야. 근데 졸음이 오지만 문 닫아야 돼요 이제. 엄마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끝내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더 얘기 나누고 싶어하고 나 더 이렇게 토닥여줘 라고 하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니까 그쵸? 네. 마음이.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원나잇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 딱 합의하에 하루 자자 이러고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계속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느끼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병원이라도 가야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그런 정서를 채우는 방식을, 그러니까 정말 채워지는 방식, 아까 그래. 밑빠진 독 같다고 맞아, 했는데 이건 정말 일시적인 거고 정말로 채우는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 같고, 병원도 도움이 되겠죠. 병원도 도움이 될 텐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어쨌든 사실 병원도 약간 관계적인 거는 없잖아요. 치료만 받고 집에 오고 이렇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상담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 관계에서 좀 더 오래 이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천천히 변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들 있어요? 정리한 천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매 순간 좀 느끼긴 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변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그냥 내 욕구만 충족하면서 살고 싶어, 배짱이처럼. 그런데 지금 원래 내 올해까지만 그렇게 사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봄 바탕에 현실이 올 거다. 아니, 근데 봄 바탕은 바탕은 원래는 그런- 신혼여행을 갔다 온과 동시에 이제 그래? 가봤어요.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거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네. 더 열심히 사시게 되실 거예요. 성이 안 차죠.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건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도 있지만 네. 가장 큰 건 좀 여자친구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콧방귀를 자식 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런 맛에 자식 키우는 거예요. 자기 짝 찾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걸 그럼. 뿌듯해 하시면서 정말 그런 불효를 하고 있잖아요. 빠져 좀 나 얘기하는데 정말 연예인이라서 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하면 되는데 뭔가 변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는 아까 당부님 말했던 것처럼 내 정서가 제일 중요하잖아. 내가 고통스러운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맞아. 근데 이제 제가 변하게 되는 건 물론 성취욕도 있고 다 다른 거 있지만 좀 강렬한 거는 저한테 있어서 강렬한 건 좀 정서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고 빌빌대면은 내 여자친구가 이제 이제 와이프가 될 미래 이제 와이프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니까 그거를 내가 나조차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여자친구분한테 이거 영상 보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봐 근데? 이거 좀 열심히 아니 이런 얘기는 막 계속 하시길래 아니, 그러니까 보라고 내가- 했나 보다 네? 싶네. 그러니까 혼자인 거야. 순수한 사랑을 그렇게 폄하해가지고. 그렇지. 너무 으이구. 매도했어요. 어. 그래. 얘기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 남자친구 이제 지금 사연자 보내신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을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전한 공간에서 상담자와 정말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좀 같이 변해가면은 훨씬 좀 외롭지 않고, 물론 당연히 괴로울 거 뻔해요. 왜냐면 변화하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좀 심리적 안정감을 챙겨가면서 좀 같이 변해가는 그 경험을 좀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습이 중요하죠, 관계도. 그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수프님 열심히 정리하시는데 마무리 해주시죠.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정리가 네. 잘 안 되는데, 우선은 저도 그러니까 뭐 철새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중독이나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정서 문제로만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거를 그냥 행동 문제로만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에 관한 부분이 수정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이제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져야 하는 이 두 가지 작업이 좀 동시에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작업을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문가를 찾기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 내담자 때문에 그 성관계 전문가를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니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서울에 계셔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흔치 않게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부부관계, 성관계 이런 것만 또 전문으로 이렇게 행동적인 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하는 치료자들이 사실은 국내에는 좀 적은 맞아. 게 실정이고, 중독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냥 좀 행동 수정에만 좀 초점을 맞춘, 그리고 주로 이제 중독 행위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가에만 좀 초점을 맞춘 치료법들이 많이 있고, 좀 정서적인 부분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질 관련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둘 다 사실은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좀 뭐 상담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이제 치료 과정 중에 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좀 하셔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믿을 만한 전문가를 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좀 객관적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믿을 만한 전문가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까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좀 전문적인 영역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곳은 매우. 그래서 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전문가를 좀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신은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실제 이제 명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수준이 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독으로 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가장 큰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의
생활이 무너져 있어야 하거든요.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그런 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이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술을 그냥 많이 마신다고 저희가 그거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진 않고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술 마신 것 때문에 회사를 못 갔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중독자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 사연 보내주신 분도 자기의 그런 수준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거나 또 판단 받아 봐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정말 어떻게 중독이라고 내릴 정도까지 자기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섹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사람과 섹스하고 싶은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욕구 자체가 사실은 비난받아야 될 것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더 만일에 그게 중독자의 수준까지는 아니라면 그거를 얼마나 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요거의 방법을 또 하나 찾아보시는 것도 네,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더 플러스 얘기하자면 중독을 우리가 기준 내리기 위해서 또 두 가지 더 포함하자면 그것도 있겠네요. 금단 현상이랑 내성. 그렇죠? 그래서 금단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을 멈췄을 때 내가 얼마만큼 견디기가 힘든지, 그리고 내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똑같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 행동을 아니면 그 약물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스폴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뭐 문제 삼을 정도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빨리 개입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 당무님 어떻게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아까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강물님은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네 저는 중간중간 다 해서 괜찮아요. 네. 저 신경 써주세요. 아니 저희가 뭐 마지막에 그냥 네. 뭐 저희 이제 프로를 이제 프로? 네. 저희 이제 이 영상에 영상을 좀 보시고 저희 영상이 좀 네. 뭐 안녕하세요와 좀 비슷하다. 예. 네, 그런 이제 저희가 좀 피드백도 좀 네,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고민 사연들에 대해서 네. 좀 안녕하세요와는 다르게 좀 전문적인 지식을 네. 좀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좀 네. 피드백을 저희가 듣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 세팅보다는 안녕하세요가 훨씬 더 저는 강력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저희 이 영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걸 안녕하세요에서는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요? 그 보편성.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거기에는 띠리리리리 이거 누르는 그쵸. 거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고민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일심전심.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마음을 또 아유 이렇게. 내가 오빠 동생이냐 잘해 그러니까 아유 그걸 왜 정말 또 자례로 가져가는 거야? 내가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우리도 참 사람이 힘 빠지는 게 혼자 얘기할 때가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자꾸 받으면 저도 신이 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끝날 때 뭐를 할까? 댓글이 하나 달릴 때까지. 아니 요즘에 파워블로그 하시는 분들 밑에 보니까 뭐 당신의 댓글이 뭐 저에게 뭐 힘을 줍니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사이언 착해. 있는 거잖아. 너무 착해 그런 거. 그럼 듣지 마 이래? 말을 안 할 거면 듣지 마 이래. 여기는 잘릴 것 같네요. 여튼 그래요. 여튼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예. 댓글 달릴 때까지. 오, 좋은.